한국 ETF 하나가 미국, 일본, 대만 증시까지 흔들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섬뜩하다. 최악의 시기에 나온 상품, 해외 투자은행들까지 경고에 나섰는데요. 도대체 삼전닉스 레버리지는 왜 이렇게 논란이 된 걸까요? 5분 만에 정리해드립니다. 논란의 중심에 선 건 상장한 지 2달도 지나지 않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입니다. 반도체 랠리가 한창일 때 나만 기회 놓치는 거 아냐 하는 불안감, 즉 포모 심리 때문에 개인 투자자들이 대거 몰렸는데요. 지난 6월 거래 대금만 무려 212조 원, 국내 전체 ETF 거래의 4분의 1 이상이 이 두 종목 레버리지에 집중됐습니다. 하지만 성적표는 처참했습니다. 인버스를 제외한 레버리지 14종이 이틀 연속 신저가를 갈아치웠는데요. 가장 많은 거래 대금을 끌어모았던 코덱스 SK하이닉스 단일 종목 레버리지는 14일장종일만 2,240원까지 떨어지면서 고점 대비 불과 한 달여 만에 72%가량 폭락했습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손실이 큰 걸까요? 지난 5월 27일 상장된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하루 주가, 등락률을 딱 2배로 추종하는 상품입니다. 오늘 주가가 10% 오르면 약 20%의 수익을 내지만 반대로 10% 떨어지면 손실도 20%로 커지죠. 문제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누적 수익률이 아니라 매일의 일일 수익률 기준이라는 겁니다. 만약 주가가 위아래로 계속 출렁이면서 제자리 걸음을 하면 복리 효과 때문에 내 투자금이 알아서 스스로 깎여 나갑니다. 금융에서는 이걸 변동성 잠식 혹은 음의 복리라고 부르는데요. 결국 주가가 원래 가격으로 돌아오더라도 내 레버리지 통장은 이미 반토막이 나 있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문제는 레버리지 ETF가 단순히 투자자의 손실만 키우는 상품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레버리지 ETF 운용사는 매일 장마감 직전에 등락률 2배 비율을 유지하려고 기계적인 조정, 즉 리밸런싱을 해야만 하는데요. 주가가 오른 날은 주식을 더 사고 내린 날은 물량을 억지로 줄여서 팔아야 하는 구조입니다. 하락장에선 운용사들이 비율 맞추겠다고 삼성전자와 하이닉스 주식을 시장에 한꺼번에 막 던집니다. 그럼 그 매물 때문에 본주 주가가 또 떨어지고 그 떨어짐 때문에 다음 날 또 기계적인 매도가 쏟아지는 이른바 하락의 악순환이 발생하는 거죠. 레버리지 상품의 위험성은 SK하이닉스의 미국 증시 상장 직후 더욱 극명하게 드러났습니다. 지난 10일 미국 나스닥에 상장된 SK하이닉스 예탁증서 ADR은 첫 거래에서 약 13% 급등했는데요. 하지만 주말 이후 처음 열린 국내 증시에서 SK하이닉스는 15% 넘게 폭락했습니다. 원래 한 20% 붙을 거라는 얘기들이 많았었는데 프리미엄도 별로 안 붙었었고 흥행이 생각보다는 기대에 못 미쳤다는 점이 있었고, 미국 상장 기대감이 한순간에 사라진 데다 반도체 고점 우려, 차익 실현 매물까지 쏟아지며 무너진 건데요. 이걸 2배로 들고 가던 레버리지 ETF 투자자들은 직격탄을 맞았습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분산 투자 요건 등으로 인해 특정 기업 한 종목만을 2배로 추종하는 ETF의 출시가 제한되어 있었는데요. 그런데 정부가 해외 레버리지 상품으로 빠져나가는 투자 수요를 잡겠다는 취지로 지난 5월 출시를 허용한 겁니다. 블룸버그는 이미 거품이 잔뜩 낀 한국 증시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며 최악의 타이밍이었다고 호평했고, 투자은행 바클레이스 역시 매매 규모가 밤잠을 설칠 정도로 섬뜩하다며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이찬진 금융감독원장도 지난 6월 22일 기자간담회에서 상품 승인에 대한 후회를 공개적으로 밝혔는데요. 대부분이 이제 개인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92% 정도 되는 것 같은데 굉장히 위험한 그 리스크가 있는 투자인데도 금융당국도 부랴부랴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금융투자협회는 주요 증권사 10곳이 이 오를 불러 모아 자율규제 방안을 논의했는데요. 현재 1,000만 원 수준인 거래 기본 예탁금을 올리고 장마감 때 매물이 쏠리는 리밸런싱 시간대를 쪼개서 분산시키는 방안을 고민 중입니다. 하지만 리밸런싱 거래가 실제 시장 급락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줬는지에 대한 분석은 여전히 엇갈립니다. 과도한 규제가 투자자의 선택권과 국내 ETF 산업의 경쟁력을 위축시킬 수 있다는 반론도 있어
상품 폐지보다는 거래 문턱과 위험 관리 장치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될 가능성이 큰데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 상품은 투자자의 자유일까요? 아니면 시장 전체를 흔드는 위험일까요? 댓글로 의견을 남겨주세요.